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거 그냥 평범한 기업 성적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숨을 죽이고 지켜본 순간이었죠. AI 혁명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이 발표가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깊게 펼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 2025년 11월 19일에 나온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보고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발표 직전의 시장 분위기, 그야말로 폭풍 전야였습니다. 엄청난 긴장감이 시장 전체를 휘감고 있었죠. 킹스뷰 웨스 매니지먼트의 스콧 마틴이 남긴 이 한마디가 당시 분위기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엔비디아가 가는 길이 곧 시장의 길이다. 이제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을 파는 회사를 넘어서 AI 붐, 나아가 경제 전반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풍향계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시장의 불안감,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막 터져나왔습니다. 주요 지수들은 줄줄이 하락했고요. 시장의 공포 지수는 22를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마저 고점 대비 12% 이상 빠졌고 소프트뱅크 같은 큰 손들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전량 매도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옵션 시장에서는 발표 후에 주가가 무려 7%나 출렁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마침내 숫자가 공개됐습니다. 팽팽했던 그 긴장감이요, 순식간에 경이로운 숫자에 대한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3분기 매출 얼마였을까요? 무려 570억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시장에서 가장 좋게 본 예측치가 550억 달러였는데 그걸 그냥 가뿐하게 넘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기록적인 숫자였죠. 아니 근데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예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서 무려 62%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렇게 거대한 회사가 이 정도 속도로 성장한다는 건요, AI 시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거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다음 4분기 매출 전망치로 650억 달러를 딱 제시했는데 이것도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였어요. 아, 이번 실적이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준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매출도 매출이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65%씩 급증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물건만 많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자는 감히 넘보지도 못할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다 잡은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엔비디아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핵심 동력, 그 엔진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트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512억 달러, 전체의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의 그냥 한 사업부가 아니에요. 사실상 엔비디아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성과는요, 그냥 지금 잘 팔아서가 아니에요. 미래 매출까지 이미 꽉 채워놨다는 거죠. 보고에 따르면 차세대 칩인 블랙웰,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루빈까지 수주 잔고가 무려 5천억 달러랍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700조 원이에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뭐 앞으로 몇 년간의 성장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우리한테 익숙한 삼성전자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3분기 매출 둘 다 80조 원대로 비슷하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을 보세요. 엔비디아는 무려 75%, 삼성전자는 13%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쿠다라는 이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개발자들을 아예 자기들 세상에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경이로운 수익성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엔비디아의 이 엄청난 성공이 전체 기술 생태계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은요, 마치 거대한 파도와 같아서 누구는 그 파도에 올라타고 누구는 그 파도에 휩쓸립니다. 명확하게 승자와 도전자가 갈리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
그리고 칩을 만들어주는 TSMC. 이들은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배에 함께 올라탄 최대 수혜자들이죠. 반면에 AMD 같은 직접적인 경쟁사나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우리도 자체 칩 만들 거야 하고 도전하는 기업들은 더 거센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변수까지 얽히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으면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이 압도적인 지배력, 이 왕좌는 영원할 수 있을까? 모든 투자자들이 밤잠 설치면서 궁금해하는 바로 그 질문이죠. 엔비디아의 독주,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 의외로 우리는 기술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역사를 돌아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왕자는 영원하지 않고 계속 주인이 바뀌어왔다는 사실이죠. 90년대 인터넷 혁명을 이끈 시스코, 2000년대 PC 시대를 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모바일 시대를 지배한 애플과 전기차 혁명의 테슬라까지. 각각의 시대에는 그 시대를 정의하는 기술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대는 명실상부 엔비디아의 시대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영원한 1등은 없었다는 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이 견고한 성을 위협할 변수들은 뭘까요? 밖에서는 AMD나 빅테크들이 자체 칩으로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고 미중 규제라는 지정학적 파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안을 들여다보면 이 75%라는 경이로운 이익률을 과연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 그리고 아직 AI로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한 수많은 기업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 비싼 칩에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말하죠. 영원한 왕은 없다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엔비디아는 스스로를 뛰어넘는 혁신으로 이 역사의 순환고리를 끊어내는 최초의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시대의 도전자에게 결국 자리를 내주게 될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